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미래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왜 청년 프리랜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강연을 좀 충실하게 많이 막 준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만큼 사실은 청년 프리랜서만 갖고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대신 오늘의 강연은 청년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고 왔던 순간부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는 이 과정들, 이 과정에서 신정현의 정치가 어떻게 또 역할을 했고 어떤 또 어려움에 부딪혔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좀 서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청년 프리랜서 혹은 프리랜서 조례를 설명할 수 있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1시간 동안 진짜 이게 앞에 지금 관중이 없어요. 예, 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누가 앉아 계시면 되게 불안한데 앞에 아무도 안 계시고 딱 카메라와 또 작가님 딱 두 분 계시니까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편안하게 침 튀겨가면서 네, 툭툭툭 많이 하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앞에서 띄워놓은 요 장면이 바로 저의 정치의 시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바로 선거 시기 저는 처음으로 저의 정책을 세상에 던지게 됩니다. 신정현 후보 이색 선거운동 정책 버스킹 화제라는 내용인데요.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대중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싶으실 텐데 제가 선거하는 기간에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앞에 테이블을 한 40여 개 깔아놓고 저는 여기에 딱 앉아서 그때그때 주제를 가지고 누가 올지 몰라요. 그냥 테이블은 깔아놨는데 그냥 깔아놓고 관심 있을 만한 시민들은 그냥 앉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제 공약, 제 정책을 앞에서 막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앞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주제를 가지고 내 고민은 이거였어요. 내 생각은 이거였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버스킹을 14일 동안 매일마다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공약 여러 가지 중에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이 프리랜서도 여기에서 바로 등장이 됩니다. 사실 이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의회의 의원이 된 이후부터 첫 저의 일성이 프리랜서였거든요. 왜 제가 프리랜서를 입에 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렇게 의원이라 그래서 대단해 보일 수 있고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다가 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정치에 그런 편견들이 대부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불안정 노동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기업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 7년여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가도 여러분 시민단체에 근로자로 들어가는 시민활동가도 있지만 저는 말 그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시민활동을 제가 스스로 가치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활동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은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고요. 그 활동의 영역은 시나 도가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도저히 그 영역이 닿지 못하여 시민활동가인 제가 나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도 저에게 그걸 위해서 그걸 하라고 급여를 주질 않았죠. 바로 불안정 활동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정 노동 활동가로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떤 불안정성을 또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선택했던 일이 대리운전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은 저녁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원하는 만큼 노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일부는 사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저녁에 시작하는데 이 대리운전을 통해서 하루에 적게는 7만 원, 6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도 그 저녁에 법니다. 그 또한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다치기라도 하면 저에게 누구도 너를 위해 산재를 드러났어. 가서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가 고장나면 생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죠. 또 업체와 저와의 불공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수료를 떼가면서 사실은 저를 위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령 저에게 콜을 줬는데 이 콜을 부당한 이유로 취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들은 다 저의 몫이었죠. 이런 불공정한 계약들, 불안정한 노동들, 내일과 모레를 알 수 없는 하루의 일상들을 살아가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이 일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불안정할까? 나는 늘 이렇게 갑과 을 관계 속에서 가장 취약한 을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프리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시민들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청년 이슈로서 프리랜서도 얘기했고 최저임금도 얘기했고 환경 이슈도 얘기했지만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에 제일 많은 시민들이 손을 들고 자기의 사례를 얘기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 그 시기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본인도 프리랜서였대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산재도 의료보험도 당시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생계마저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이 되었죠. 이런 프리랜서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월급쟁이로 살아갔던 시민들은 야 저럴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프리랜서 정책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의원이 되었어요.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제 지역구는 화정 1, 2동인데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금 자랑을 하자면 70%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짜잔! 70%의 지지율은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지지율이었죠. 뭐 제가 잘나서 잘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만큼 저는 주민들의 기대를 얻고 의회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열었냐면 의정 공유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의정 공유회라는 게 기존의 의정 보고회 크게 막 열잖아요. 막 대단한 시장들 모시고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휘황찬란한 의정 보고회 말고 매달 온라인을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매달에 의정에 대한 활동들을 알려드리고 시민으로부터 공유받겠다 해서 의정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시민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싶은 조례는 바로 불안한 일자리에 노출된 청년들. 네. 더군다나 그 청년들 중에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 중에 40%나 되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 노동, 비정형 노동 프리랜서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자리에서 던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예,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프리랜서가 될 수 있겠지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고 나는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키워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주어진 프리랜서 일밖에 없었어요. 고마워요 라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큰 힘을 얻고 이제 본격적인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이제 만들기 위한 이 일을 제일 2018년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입성을 했는데 제가 8월 1일부터 프리랜서를 던졌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는 뭔데 오자마자 적응도 안 됐을 텐데 프리랜서 얘기하고 다녀?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만큼 고민이 길었고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합니다. 8월 20일 입법 예고를 하면서 저는 또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집니다.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로 막 진입하는 청년들, 여기에서 등장하는 임모 씨도 제가 인터뷰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이런 친구들이 고양시와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지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제 조례 입법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조례 입법 제목은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였어요. 네. 청년 프리랜서라는 주제로 이제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 바로 5분 발언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바로 5분 발언 연설이죠. 그 자리에서 제가 말했던 것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청년 생태계로의 조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은요. 청년 정책 이퀄 일자리예요. 일자리 몇 개 만드느냐? 대기업을 막 몰아붙여가면서 일자리 몇 개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많은 일자리 만든다 그러면 그때 정부는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인기가 떨어지는 청년은 곧 일하는 존재로서 여겨질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점을 청년 일자리를 넘어서 청년의 주거, 청년의 교육, 또 청년의 건강, 청년의 문화, 삶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만 갖고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일자리는 물리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자꾸 예산을 수조 원 들여서 하기보다 청년의 삶의 생태계를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되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 그들을 일컬어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죠. 그 프리랜서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와 또 하지 못할 때 이들이 생존의 위기에 나락에 빠지지 않는 사회적 보호망을 만듭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했던 문구가 이거였어요. 구조적 저성장기 도달에 따라 청년 10명 중 임금 일자리는 6명에게밖에 주어지지 못한다. 이건 정말 슬프지만 현실이죠. 4명은 임금 일자리를 가지 못해요. 놀아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도 가질 수 없는 일자리.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 기반의 노동 유연화와 비전형 노동이 새롭게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정책 버스킹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민들과의 공감대입니다. 공론화였어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과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폭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면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이 속도를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토론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노동 프리랜서라는 소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죠. 이때 토론회가 저는 아주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사실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상위 법령에 프리랜서를 정의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프리랜서도 노동자입니다. 그럼 갑자기 프리랜서가 뭔데? 프리랜서 어떻게 정의할 건데? 나 진짜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라는 것을 정의하는 작업에서부터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담긴 것은 1인 자영업자, 피고용자를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이야기하고요. 근로기준법상에 또 산업보건법상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토론회를 하면서 토론회가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가 얼추 세어본 것만 토론회와 간담회 그리고 연구 용역 보고회를 포함해서 14번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14번이나 되는 토론회와 간담회,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보고회를 열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프리랜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감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방점을 쥐고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가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 청년 세대를 위한 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주축은 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도의원들과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선배 세대 도의원들이 함께 15명이 모여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연구회는 이제 청년 정책을 총망라해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 첫 과업이 청년 프리랜서들의 실태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청년 프리랜서들을 위한 용역 사업을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용역 사업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규모 사업이었지만은 경기도에서는 프리랜서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 프리랜서들의 삶에 제대로 된 현미경을 들여다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존재하는지를 처음으로 인지했던 사업이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노동자로 인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토론회가 열리는데 노동권 사각지대의 프리랜서라는 말이 드디어 경기도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맞는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임금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다는 것을, 그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된 것이 그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저는 매우 중요한 시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프리랜서들 돈 잘 버니까 나와가지고 프리랜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전현무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KBS에 있어봤자 뭐 연봉 1억도 안 되는 돈 받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 프리랜서 선언하면은 5억, 10억 돈 끌어 모으잖아요. 그 소수 0.01%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고소득자들이 프리랜서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 영역이 종료되고 나서, 물론 이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상이 되었던 프리랜서들의 평균 급여를 보니까 월 202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확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딱 최저급여 정도를 받고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 충격은 평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건강에 대한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혹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검진 제도에 배제되어서 본인이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유방암 3기, 이거 1년만 일찍 받았더라도요 아무 문제 없이 치료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분은 그 엄청난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저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연구 용역들이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마지막 결과 발표까지 이제 숱하게 많은 이야기들로 쌓이고 쌓입니다. 프리랜서들의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와 또 지금의 도지사가 심각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요, 그 심각성을 인정한 것은 단순히 부서와 도지사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프리랜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니 의원님, 청소년 노동도 불안정합니다. 우리도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는데 프리랜서가 아닌 혹은 청년이 아닌 세대들에게도 불안정 노동의 문제들이 호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프리랜서들이 역할을 해도 뭘 거래하고 팔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민 참여 시장이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공예가, 프리랜서 교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재능 마켓을 열거나 프리랜서 공예가들이 자신들의 공예 작품을 통해서 하나의 마켓을 열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 시장, 이런 것까지도 상상력이 확대가 된 거예요. 프리랜서들을 위한 판로를 만들어주자. 되게 재미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들이
또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고 청년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안정 노동으로 시달리는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마치 그물을 던졌더니만 처음에는 멸치잡이 그물이었는데 그 안에 망둥어도 있고 낙지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세대에 사실상 정규직이 아닌 모든 노동의 형태에 다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의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불안정 노동이라는 이름 하나로 프리랜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했는데 제 시야에는 이제 청소년 노동으로부터 고령 노동에 이르기까지 또 프리랜서 노동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안정 노동들이 눈에 들어왔고 거기에 적합한 조례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재미난 스토리는 바로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왜 재미난 스토리냐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야, 조례 만들었어. 야, 14번이나 토론회를 열었고 정말로 경기도에 숨겨져 있던 프리랜서들이 나타났고 그네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서 토론회와 또 연구 요령까지 끝내서 자료집도 만들었고 야, 전국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한 데가 없지. 정말 이제는 정말 정책이 추진될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많은 프리랜서들도 전화 받았거든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경기도의 프리랜서들이 복 받았다는 얘기가 들을 것 같아요. 막 이랬거든요. 아니었습니다. 1년을 넘게 준비한 프리랜서 조례가 만들어진 직후에 제가 본 것은 여전히 프리랜서가 누군지 프리랜서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집행부한테. 1년 동안 저랑 뭐 했냐고요.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조례 왜 만들었겠냐고요. 시작을 하셔야죠. 시작을.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정도까지 화를 냈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2천만 원짜리 용역으로는 그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은 그러면 연구 용역을 다시 하자라는 얘기네요. 시작합시다. 예산 편성해서 갖고 와보세요. 딱 들고 왔어. 제가 이제 연말에 맞춰서 이제 예결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맞춰서 갖고 오면은 제가 잘 준비해 볼게요. 근데 연구 용역비라고 들고 온 게 2천만 원이에요. 이전에 제가 했던 것은 연구 용역 작은 겁니다. 2천만 원짜리 작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 이건 맛배기였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또 들고 왔길래 아니 이거 이미 2천만 원짜리 용역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후속으로 조금씩 매년마다 연구 용역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년 해가지고 5년 뒤에 그 프리랜서 정책 시작할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억 세웁시다. 네, 1억이요? 1억을 막 놀라는 거예요. 경기도 1,350만 명 도민들 중에 프리랜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심각한 노동 불안정성에 시달리는지 제대로 알려면 2천만 원으로 안 됩니다. 1억 세웁시다. 네, 끝까지 반대하더라고요. 1억은 안 된다고. 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1억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담당 과장이 막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우시는데 과장님은 이 1억 세우는 거 저랑 의견이 달라서 우시지만 이 정책이 추진되지 못해서 이 보호망이 마련되지 못해서 피눈물 흘릴 수 있는 프리랜서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힘내주고 용기 내주세요. 이 정책 잘 좀 할 수 있게 1억짜리 세워드린 거 꼭 용역 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보고서가 바로 작년 12월에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벤트 하나 할게요. 이벤트.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저에게 연구 용역 보고서가 5건 지금 있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정리된 보고서는 처음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여는 미래에 거기 유튜브의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리 인기 없는 채널이라도 들어주겠지.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청년 세대를 위한 연구회를 통해서 상도 받았어요. 최우수 연구단체로. 프리랜서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쌍끌이로 아까 얘기했죠. 청년의
일자리에서 청년의 생태계의 문제로 나아가자라는 거. 청년 프리랜서라는 걸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청년 세대 연구에는 이 프리랜서를 기점으로 해서 청년 주거 문제와 청년들의 학습권의 문제, 또 청년들의 건강권의 문제들, 다양한 삶의 전반의 문제를 다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예. 경기도에서도 서로 다른 부서들, 청년 정책과에 당연히 청년 정책 가지고 하지만 저기 보건복지에서 다루는 거, 또 주택과에서 다루는 청년 거 이런 거 몰랐대요. 저희가 처음으로 촌망라해서 그걸 자료로 만들었더니 우리도 이게 필요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청년 프리랜서로 시작했던 활동이 청년 정책 전반을 총망라하는 성과로, 그리고 이제는 최우수 연구단체로 만들어지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 신정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청년들의 삶을 더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의 문제와 이자를 갚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청년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요. 또 그네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이자에 허덕이다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2배로 늘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5년을 대학 졸업 후 10년으로, 대학원 졸업 후 2년을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그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신불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왔고요. 또 하나는 이미 신불자가 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숫자도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경기도가 이 신용 유의자들의 해제를 위한 첫 초입금을 대신 대납해 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를 해제할 수 있는 첫 초입금을 주는 거예요. 물론 학자금 대출을 미납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 그러한 일들을 또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았더니 청년 기본법 혹은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에 맞춰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39세 혹은 35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정말 또 심각한 배제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경력단절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40대 초반부터 사회로 진입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또 은퇴자분들, 너무 조기에 은퇴하신 분들도 프리랜서로 급증하는 이런 어떤 저희가 형태를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후에 은퇴자들을 위한 프리랜서 보호는 누가 할 것이냐? 이거는 세대를 막론해서 하는 문제일 수 있겠다. 다만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청년이었습니다. 거의 7, 80%가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프리랜서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는 맞되 누군가를 배제하지 말자, 그래서 조례는 청년 프리랜서자 지원 조례에서 프리랜서 조례로 내 이름을 바꿨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1억을 겨우겨우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 7개월 동안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실태 조사를 시작을 하고요. 1억 원.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지켜내느라 힘들었고 예결위 의원들 설득하느라 힘들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도의원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었고 이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려면은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전 이거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보시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자그마치 14만 5천 명의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설문과 리서치, 인터뷰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 구제 지원, 또 계약서 자문 등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담겼고요. 특히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의 가이드라인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또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 문화와 예술, IT 쪽, 영상 쪽 다양한 업종의 프리랜서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급증하는 추세에서 지금은 노동국의 전담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국에 있어요. 이 조례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할 때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조례로 바꿨는데 결국은
여기에 이견을 갖고 계신 몇몇 의원님들에 의해서 노동자를 덜어내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여전히 노동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고 노동자로서의 프리랜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공정 노동과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프리랜서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특고자,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나 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은 이미 지금 노동자로의 어떤 범주로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전국민 고용보험부터 해가지고 재난지원금까지도 그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프리랜서라고 또 해버리니까 이 대상과 이 대상을 자꾸 이원화해서 보고 있는데 1인 자영업은 결국은 내가 나를 고용한 내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안전망의 테두리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계획까지도 수립을 하고 발표가 조만간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2020년에 본인의 도정의 그 10가지 10대 과제를 발표할 때 그때 6번째 과제로 기억을 하는데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 이거를 발표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때 제가 막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거기 본회의장에서는 막 박수를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옆에서 의원님들 미친 줄 알았을 거야. 이런 걸 내가 오늘 보다니 이래서 너무 박수 쳤거든요. 거기까지 고마운 거. 아주 실망스럽고 정말 서운한 거. 1년 동안 한 게 없어. 연구용역한 거 다야. 이것도 내가 1억 세워서 하지 않았었으면요 2천만 원짜리 엉터리 용역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멱살 잡고 끌고 왔는데. 정말 지금부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요거 이제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인데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제가 개정한 조례안을 좀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여러분 되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이번에 저희가 유형을 분류해서 조사했다는 게 매우 유의미한 것이고요. 그리고 1인 자영업형의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회사 기관,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로부터 봤는데 이 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따라오지 못하면 아까 제가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 표준계약서나 표준보수나 공정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좀 툴들이 만들어졌는데 공공기관이 먼저 선행을 하면 회사가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전업 프리랜서가 41%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프리랜서를 하면서 임금을 받는 분들도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지만 이 프리랜서가 전업이신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업 프리랜서들은 사실상 프리랜서로서의 일감이 끊기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자발적 프리랜서와 비자발적 프리랜서. 그러니까 자발적 프리랜서는 아까 전현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자발적은 사회로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아까 말했던 10명이 나왔는데 6명에게만 일자리가 주어지고 4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동일한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비자발적 프리랜서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없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발적 프리랜서들에 비해서 좀 더 불안정합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러면은 자발적 프리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좀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비자발적 프리랜서는 본인 스스로 숙련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숙련하는 과정 동안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지원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재미난 거는 일감 입수 경로가 친구 선후배 지인들이 제일 많아요. 66.9%. 근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일감을 수주하면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조례안을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할 건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공정한 일거리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좋은 일감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프리랜서들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여전히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를 함으로써만 소득을 한다는 게 81%고 연간 촌소득
평균이 2,810만 원입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2천만 원짜리 좀 작은 거는 아까 200한 3, 4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많죠. 근데 여전히 2,800만 원을 많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연차가 뭐 10년차, 15년차 다 포함한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1%, 2% 정도 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아주 고연봉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2,800만 원이라는 건 사실상 평균이기 때문에 2천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왔죠. 전체 프리랜서의 41%가 2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만족도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불만족도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전히 낮은 연봉, 낮은 급여의 불안정성은 너무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부당한 행위를 경험하는 프리랜서들이 많다라는 것은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을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네. 그리고 요거를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일상적일 수 있지만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요. 정말 그게 엄청나게 부러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프리랜서들은 1인 자영업자이다 보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인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감을 수주받을 때에도 이렇게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일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건강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국가가 시행하려고 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여기에 1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전국민 고용보험하면 또 우리 보고 돈 다 내라는 건데 돈도 적게 벌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보고 어떻게 이걸 다 책임지라는 거냐? 저는 이제 뭐 대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국가가 절반, 프리랜서가 절반, 국가가 프리랜서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업이 원래 절반 부담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다시 좀 손을 봤죠.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조례안에 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제가 담고자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감을 중개하는 그리고 공정 거래를 도모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표준 계약서 같은 것도 각 다양한 프리랜서의 분야별로 계약서를 양식을 다 하게끔 하는 거, 연합단체 등이 거기에 모일 수 있게끔 네트워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크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크몽 사이트 플랫폼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일감을 우리가 쫙 나열하면 거기에 일감들을 찾아서 프리랜서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각각이 서로 결이 같은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서로를 위해서 연합단체로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들을 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또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할 경우에 저는 최소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턱없이 낮은 것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인건비 이것들을 계약에 반드시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기 이만큼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갑자기 취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도 끝이 안 나는 이 코로나 속에서 프리랜서는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투여한 내 노력, 시간, 비용, 내가 구입해가지고 또 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돈들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근데 프리랜서는 을이거든요. 이거를 보상받을 생각도 못 해요. 다음에 혹시라도 불이익 당할까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다가는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거기에 투여된 다양한 비용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프리랜서 중에 이런 어려움 당했던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박수 칠 것 같은데 박수.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프리랜서들의
지명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장터나 이런 데 막 규모가 크잖아요. 프리랜서들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수주받는 업체에 재하청 받아요. 결국 프리랜서가 다 일하는데 그 재하청 받는 방식으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조건이 까다로워.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여러 가지 일감들 중에서 프리랜서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들은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자기의 역량들을 뽐내고 그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일감들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공모 사업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5천만 원 이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들 대상으로 참 많은 일감들을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도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일감들을 선순환하는 거죠. 돌려주고 또 이 과정에서 연합단체들이 만들어지게끔 독려하고 여기서 계약된 프리랜서들과는 표준 계약서와 그리고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일감을 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선순환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될 거라고 봐요. 아쉬운 건 건강 검진 근거가 빠져버렸어요.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 프리랜서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걸 마지막까지 이제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떤 뜻을 거슬러 싸우는 것은 전 부담됐거든요.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견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대표 발의를 하는 것이지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은 원래 저는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도민의 대표로 오신 분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결국 양보하고 또 나의 것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조례인데 결국은 그 의원님의 견해를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 노동자자는 빼고 그래서 건강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정말 아쉽지만 좀 더 의원들을 설득해서 다음번에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경기 도립병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도립병원이 있거든요. 그 도립병원을 중심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거라고 해서 저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또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이게 또 꺼졌네요.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프리랜서 출신입니다. 저는 또 프리랜서라는 말이 너무 좀 근사해 보여서 늘 백수라고 했는데 제가 백수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내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백수다. 내 시간의 주인인 백수. 그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프리랜서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프리랜서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량을 정하고 그만큼 노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현이 다만 그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제는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통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이상향을 추구하는 시민으로 살아갈 텐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들을 위한 노동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그런 불공정함과 불안정함을 감내하면서 이분들을 자꾸 일감으로만 몰아낸다면 저는 국가가 정치가 그 책임을 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작을 했고 경기도가 날개를 핀 조항이고 조례지만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이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뭐 다양한 요즘 표현 너무 많아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사실 넓은 범주에서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정확히 법령에 명시하고 그들을 노동자의 지위로 끌어올려서 그분들을 이제는 노동의 안전망으로 끌어올 수 있는 노력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프리랜서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왜 청년 프리랜서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저의 의정 활동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청소년 노동과 또 고령자 노동과 또 비정규직 노동까지 확대되는 의정 활동으로 이어져 온 것 같고요.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조례로서 잘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저의 1년 한 4개월 남은 저의 의정 활동은 여전히 당사자 그룹들과 함께
당사자 그룹이 주도하는 거기에 저는 의원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프리랜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도정 철학이 공정한 노동이거든요. 진작에 저는 이건 시행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지사 입에서 수도 없이 언급되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플랫폼 노동 혹은 아까 경비 노동자 혹은 청소년 노동 다양한 어떤 불공정 노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노동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기대만큼 쏟아지지 않았어요. 도정의 어떤 10가지 과제 중에 6번째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프리랜서가 2020년 한 해 동안 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 첫 해에 처음 나오는 업무 보고 때 빼고는. 왜 그럴까를 고민했을 때 오늘 질문 주신 우리 윤범기 기자 말씀에 저는 솔직히 동의해요. 당신의 정치적 자산인 기본소득이라는 것에는 노동소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노동소멸을 존재하고 있어요. 노동소멸이 되어야만 기본소득은 더 가치를 바라거든요. 저는 노동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형태가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정규직 일자리에서 변화되는 일거리로서의 노동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한 노동 지원과 노동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노동은 소멸될 거기 때문에 그저 소극적으로 앉아서 그때를 기다리다가 기본소득 받고 살자. 저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특고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예. 일단은 크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플랫폼이랑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는 민간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일감들도 있겠지만은 주요한 것은 이제 도와 도 산하에서 나오는 일감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데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포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민간에다가 주는 거는 또 민간에 굳이 거기에다가 좀 거기에 특혜가 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좋은 상생의 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 연합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만남을. 다만 그 이미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는 연합단체를 지원해주고 그 연합단체의 법률, 세무, 회계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전반적인 구조를 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이 맞는 게 지금 이제 번역가 협동조합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영상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불공정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특정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유의미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혼자였었으면 이게 불공정인지 아닌지 말도 못했을 텐데 이게 불공정이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프리랜서들이 이 연합단체를 위해서 구성하기 노력했으면 좋겠고 도 차원에서도 이 조직화 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더 만들어서 스스로 조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조직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원을 해줘라. 이게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경기도조례가 그 역할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기관으로밖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그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계약자가 불가피하게 계약 취소를 했을 때 취소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끔 조례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까지 확대를 하려면 이건 법률의 영역인 거예요. 상위 법령에서 해줘야지. 우리는 그런 강제 권한이 없거든요. 민간 영역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움직여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팀이 하나 만들어진 게 플랫폼 노동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노동국 밑에. 근데 이제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자꾸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게 플랫폼 노동이라는 그 법령 용어가 없어요. 그냥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는요, 그냥 플랫폼이라는 공간 안에서 1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일감 받아오는 거예요. 라이더도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거기서 그 배민도 마찬가지. 다 개인 사업자에 자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프리랜서인 거예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프리랜서일 뿐이고, 뭐 특고자들 같은 경우는 골프를 캐디를 하는 이런 끼린 자영업자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런 노력들을 몇몇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진척이 좀 없어서 아쉬운 게 크죠. 저희 자료도 많이 받아갔어요, 국회에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힘내주세요! 빨리 다음 총선에서 진입하시는 걸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